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20개, 15개 이상 이렇게 종목에 투자하는 걸 말하고, 집중이라면 보통 8개 종목 이렇게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 저는 개인한테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메리츠의 존리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 제가 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30개 정도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개나 되는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면 결국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수에 투자하고자 해서 하는 분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에 벌리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이 반대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워런 버핏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워런 버핏이 선언하기를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다. 워런 버핏이 그런 강연을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 정말 좋은 기업,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 종목을 1등서부터 찾아가지고 그 종목에 거의 투자를 해야지, 왜 등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변변치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가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신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이 종목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한 종목 더 넣고 두 종목 가지고도 불안하면 또 다른 종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벌려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종목을 갖게 되는 그 포트의 여러분들이 경험과 사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정말 괜찮은 종목들만 고를 수가 있다면 소수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다만 자금 규모가 엄청 커지면, 큰 규모를 운영해야 되는 기관의 펀드 매니저라면 당연히 소수의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펀드라면 분산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은 집중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피터 린치의 말이 저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 이상의 종목에, 저는 10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넘어가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고르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뉴스라든지 재무제표나 사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쫓아가면서 관리하기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종목을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도 얘기했지만 10개 넘어가는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성과는 대체로 시장 수익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10개 종목이 섹터적으로 두세 개 섹터라면 그거는 분산 투자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띤 같은 섹터에서 여러 개 종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10개 종목을 3개의 섹터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3개의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분산 투자도 아니죠. 따라서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 수익률에 수렴하기 때문에 별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답이 안 되죠. 또 사실은 우리가 종목을 고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종목, 매력적인 종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겠죠. 좋은 한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한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면 이만한 기업이 또 있을까? 라고 찾아보면 내가 골랐던 그 종목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 종목이 자꾸 편입된다는 건 한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기에 시간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집중 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좋은 종목을 골라낼 실력과 자신이 있다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래야 높은 수익이 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잘 될 거는 같은데 SDI가 더 잘 나갈지, 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서로 특허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서 뭐 LG화학에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큰일 날 테고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이 이긴다면 재판에서 이긴다면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종목이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인지 알기는 너무 어려운데 2차전지 섹터는 잘 갈 것 같다. 그럼 그 섹터를 골라서 2차전지 ETF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분산 투자기보다 집중 투자지만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종목 집중 투자보다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섹터 또는 요새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도 투자를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잘 될 것 같다. 나는 중국의 어느 기업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중국 ETF를 투자한다든지 미국 나스닥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선별을 해서 거기에 ETF를 고르는 것도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는 지역에 몰빵하는 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집중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집중 투자는 너무 어렵지만 이 정도 섹터를 고르는 집중 투자 정도라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평균적인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가 돼서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또 국내에서도 사실은 성장성이 높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를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냥 현대차 그룹이 좋은 것 같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아니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좋은 것 같다. 재벌 그룹사가 괜찮아 보이면 삼성 내에서는 삼성전자 또 2차전지도 있으니까 SDI 또 금융 섹터인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이라는 ETF에서는 업종도 분산이 되지만 1등 그룹인 삼성이 하는 것들은 다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시장 안에서 광범위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집중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은 집중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가 그래도 나는 개별 종목을 잘 고를 수도 없고 개별 테마나 개별 섹터를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펀드를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의 섹터에 좋은 종목 들로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잘 하냐 못 하느냐인데 분산 투자를 기왕 할 거라면 개인이 분산 투자해봤자 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수밖에 안 되고 펀드도 사실은 지수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편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바에야 그냥 펀드를 하는 것이 수수료나 거래 비용 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많은 종목을 커버할 개인의 능력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산운용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 내에서 펀드를 통해서 하든 여러분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든 주식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해봤자 주식시장이라는 그 시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분산 투자해봤자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주식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하고 커머더티,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말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산 투자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 내에서만 분산을 한다면 시간에 대한 분산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이 너무 지금 뜨거울 때, 뭐 3천 넘어서고 이럴 때 다 투자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 종목에 투자해도 그 시기에 몰빵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얘가 좋은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쌀 때도 사고 좀 비쌌을 때도 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냥 매달 100만 원씩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식으로 쌓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거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사고 올랐을 때도 사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분산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종목에 대해서 분산하는 것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분산을 할 때 예전에 적립식 펀드처럼 이미 잘 분산된 펀드에 시간적으로까지 분산을 하면 정말 분산에 분산을 더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수만큼만 먹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싼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분산을 하는 것이 종목에 대한 분산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식 투자 규모가 여러분 자산의 비중상 어느 정도인가. 내 금융자산 대부분이 지금 주식을 할 거다. 여러분 금융자산이 뭐 1억이다. 1억을 다 한두 종목에 해가지고 여기서 깨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부담감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면 분산을 더 넓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내 전체 자산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몇 종목 안 하고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수익을 시장보다는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 여유 자산에서는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해야 그래도 승부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령이 그리고 투자 목적이 나는 안정되게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으로 쓸 거면 안정되게 운용을 할 거면 분산이 좀 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한번 승부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몇몇 종목에서 승부를 내야지, 제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치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못 봤어요. 저랑 같이 쌍용투자증권 출신인 강방찬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기에 큰 부를 일굴 때 그 IMF 직후에 그 유명한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종목에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사실은 큰 부를 일구고 뭐 이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큰 돈을 주식시장에서 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여러 종목에 투자하지만 그 중에 대박을 안겨주는 종목은 일부 종목인 거지,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한 10개, 20개 종목에서 골고루 잘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을 집중력 있게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